자, 어제 만들던 타이밍 벨트 풀리 파일인데요. 요거를 다시 열어서 이어서 해볼 거고, 어제 불러온 피처, 원래 STL 파일을 불러왔을 때 요거 피처 인식으로 솔리드웍스의 피처웍스로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메모리가 딸려서 다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맞춰 가지고 STL 파일을 보고서 역설계를 해가며 요런 판을 만들고 요런 원통을 이어 붙이고 풀리의 이빨 모양을 요렇게 만들고 원형 패턴으로 140개였나요? 140개의 인스턴스 피처를 추가하는 걸로 요렇게 144개 인스턴스 피처 144개 추가해서 요렇게 이빨을 만들어 줬는데, 이어서 작업하기 전에 합치기 기능을 써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잘 됐으니까 합치기 기능을 써볼까 해요. 단 준비 작업으로 제가 뭐를 했습니까? 준비 작업으로 디자인 트리에서 솔리드 바디를 열어 놓고 불러온 피처를 숨기기 해놨습니다. 불러온 피처 바디에 내가 역설계에서 만든 바디들이 합쳐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솔리드 바디 열고 불러온 피처 1 얘를 숨기기 해 놓은 상황에서 합치기 기능으로 갈겠습니다. 자, 합치기를 켜 주시고요. 작업의 유형은 추가로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래요. 추가로 선택을 해 주시고, 먼저는 보수 돌출 1하고 보수 돌출 2하고를 붙이겠어요. 여기서 보수 돌출 1은 뭐였습니까?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원판이 보수 돌출 1이었고, 보수 돌출 2가 이렇게 8.5mm 튀어나왔던 원통이었어요. 요 두 개를 작업 유형 추가로 합칠 겁니다. 추가가 무엇이냐? add 솔리드 바디 두 개를 A 플러스 B 이퀄 C 요런 식으로 합치는 기능이에요. 이거를 불린이라는 연산에서는 합집합인 유니온으로 표현하는 애고요. 제거라는 거 요거는 서브트랙트라고 해서 요거는 차집합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공통 요거는 인터섹트라고 해가지고 교집합의 개념이에요. 합집합은 요래 했을 때 A와 B가 있을 때 이 두 개를 다 합치는 게 유니온 합집합이죠. 서브트랙트는 뭡니까? P 연산자가 있을 때 연산자에 의해서 빼내는 거예요. 그죠? 인터섹트 교집합은 뭡니까? 공통 분모를 남기는 게 인터섹트 이것이죠. 이 불린 연산을 솔리드웍스에서는 합치기라는 기능으로 피처 명령으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지저분하지만 알아보시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보수 돌출 1하고 2하고를 유니온 합치기로 붙여줄 겁니다. 하나의 솔리드 바디로 붙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 창에서도 디자인 트리를 열고 솔리드 바디 요 창에서 보수 돌출 1 한번 클릭하고 보수 돌출 2 클릭해서 선택하고, 그죠? 그러면 얘네들이 합칠 바디 창에 들어갔죠.
확인 눌러보세요.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보수 돌출 3은 가만히 있고, 솔리드 바디가 너무 패턴 때문에 많이 생겨가지고 제일 밑에 가면은 합치기 1이라고 해서 두 개의 솔리드 바디가 하나로 합쳐진 거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쌤, 기왕 하는 김에 이 패턴 피처들도 합쳐주면 되지 않나요? 하셨을 텐데, 잠깐 이거 합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길 거가 예상이 돼서 정지했던 겁니다. 자, 솔리드 바디는 닫고 보수 돌출 3을 디자인 트리에서 찾아요. 보수 돌출 3에 스케치 3을 편집할 거예요. 보수 돌출 3이 뭡니까? 이빨 이거 요렇게 이빨 만들어졌던 스케치죠. 요거를 편집할 건데, 왜 이거를 편집할 거냐? 요렇게 이빨 모양을 우리가 잡을 때 원에 대해서 일치하게 잡으면서 요렇게 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원형 모서리에 이 직선이 파고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프로그래밍이니까 에러가 날 위험이 있어서 이빨 스케치 요거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요거에다가 덧붙여서 아래쪽으로 초록색으로 제가 그리는 것처럼 원형 모서리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게 겹치는 구간을 더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어제는 바디 합치기를 안 했었는데 바디 합치기로 다시 바꿀 겁니다. 그러면 원형 패턴을 지워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겨요. 자, 그래서 롤백을 올립니다. 어디까지? 보수 돌출 3까지 롤백을 올려놓고 스케치 3에 스케치 편집으로 갑니다. 면의 수직 보기. 화면을 확대해 놨어요. 물론 이제 원형 모서리를 솔리드웍스가 그래픽적으로 표시하려다 보니 각진 모서리로 표시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원형 모서리인데 솔리드웍스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진 모서리로 주사해 주는 것 뿐인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에러가 날 위험이 있으니 이 안쪽으로 이렇게 선을 더 추가해서 그릴 거고, 어제 그려놨던 이 선은 어떻게 바꿀 것이냐? 보조선 기능으로, 이 실선을 보조선 기능으로 전환해 가지고 1.3선으로 바꿔줄 겁니다. 자, 화면을 좀 더 확대해 놨고요. 요 실선,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실선 보이시죠? 스케치했던 요 실선을 클릭하면 요 보조선, 또 사라지는데,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커서에서 요렇게 클릭하고 잠깐 기다리면 메뉴들 중에, 팝업 메뉴들 중에 이렇게 보조선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아이콘이 뜰 겁니다. 요거를 선택해 주면 이 실선이 1.3선으로 바뀌어요. 그죠? 보조선 찾으셨나요? 네, 요렇게 보조선으로 바꾸면 요게 1.3선으로 바뀌었고요. 선 그리기를 사용해서 끝점 일치 보고 요렇게 직선 방향 그냥 잡을게요. 그리고 요렇게 가서 요 끝점에 대해서 요렇게 피드백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끝점 일치로 와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랬을 때 두 선들이 서로 직선 요소이고 요거 바닥선에 대해서 직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느 것이 바닥선이냐? 요거하고 얘하고 직각이 됐다는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는 잘 되셨어요? 너무 빨리 갔나요? 자, 이 직각이라는 요 구속 조건 아이콘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어떤 게 선홍색으로 표시되나요? 요 선이 선홍색, 요 선이 선홍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죠? 아직 저처럼 안 되신 분들은 두 선을 선택하고 직각으로 맞춰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 역시 요 선하고 직각임을 나타내 줄 겁니다. 여기까지 체크 되셨으면 중요한 거는 뭡니까? 실선으로 표시된 것이 이렇게가 이제 실선이라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둘레 표시한 것들이 이제 실선이고, 요 사이에 지나가고 있는 요 선은 이제 1.3선이기 때문에 돌출 피처에 영향을 안 줍니다. 형상을 만들 때 요 선은 영향을 안 주고 추가된 요 선들만 영향을 줄 거예요. 스케치 편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 눌러주세요. 혹시 에러가 나시는 분 있나요? 롤백을 지금 어디까지 올려놨어요? 보수돌출 3까지 롤백을 올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에러는 안 납니다. 자, 그러면 바디 합치기를 한다고 했는데 피처 명령에서 다시 바디 합치기를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스 돌출 3 피처 명령에 피처 편집 들어가 보려고 해요. 찾으셨나요? 네. 피처 편집으로 어느 거에 보스 돌출 3에 피처 편집으로 들어왔고, 공명까지로 해놨고, 어제는 바디 합치기를 풀었죠. 어제는 이제 우선 해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바디 합치기를 풀었는데, 오늘은 바디 합치기를 살립니다. 클릭해서 선택했을 때 이 피처 영역이 뭐라고 뜨는지 보여드릴게요. 스크롤 내려보시면 피처 영역에서 선택한 바디인데 자동 선택에 체크가 되어 있죠. 자동 선택이 체크되어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바디하고 그냥 붙어버릴 수가 있어서 자동 선택 체크 박스는 풀어주세요. 그러면 하단에 바디를 그럼 어느 바디와 합쳐지게 선택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입력창이 뜹니다. 그죠? 요때 나는 이 바디하고 얘를 합치고 싶은 거예요. 보스 돌출 3을 이 8.5의 블라인드 깊이 값으로 돌출해놨던 보스 돌출 2하고 합치고 싶은 거예요. 보스 돌출 2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픽 창에서 클릭해서 선택해 볼게요. 그랬더니 여기를 클릭하니까 보스 돌출 2라고 이게 입력돼서 들어왔죠? 그럼 보스 돌출 3 이빨 형상 얘는 보스 돌출 2하고 이제 합쳐진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확인. 자, 그러면 롤백 바를 올린 상황에서 보면은 보스 돌출 1하고 원판이죠? 요거하고 보스 돌출 3하고 요렇게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보스 돌출 3이 붙어 있고 보스 돌출 1은 아직 떨어져 있고, 그죠? 두 개의 솔리드 바디만 지금 우리가 켜놨습니다. 그죠? 요 상황에서 에러 메시지가 뜨겠지만 롤백을 이제 내리는데, 롤백을 어디로 내린다? 원형 패턴 밑에까지 롤백을 내려 놓을게요. 빨갛게 에러가 뜰 겁니다.
어? 어, 바디 인식이 그대로 살아 있어서 다행히 그냥 뭐 됐는데, 그래도 어차피 얘는 편집을 해야 되겠어요. 자, 지금 롤백을 어디까지 내렸다? 원형 패턴까지 포함되게 내렸는데, 얘를 피처 편집할 거예요. 얘를 피처 편집할 거예요. 자, 피처 편집했는데 그 에러가 뜰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솔리드 바디 3이었기 때문에 현재 얘네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죠? 요거를 바디 창에 입력되어 있던 보수 돌출 3 이거를 삭제해 주세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 그러면 피처 및 면을 다시 체크해서 켤 수가 있을 겁니다. 피처 및 면 체크해서 켤 수 있죠? 바디에서는 이거 삭제하고 해제된 거고, 피처 및 면에서 뭐를 선택할까요? 보수 돌출 3을 이제 클릭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인스턴스 개수나 이런 거는 그대로 놔뒀으니까 미리 보기 창이 뜰 것입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확인 버튼 누를게요. 순시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역설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자, 롤백 바를 합치기까지 쭉 내렸어요. 자, 중간 단계에서 가장 위험했던 게 이빨 모양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요거 이제 롤백 바를 합치기까지 포함되게 완전히 내렸는데, 합치기를 또 피처 편집할게요. 솔리드 바디는 복수를 합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솔리드 바디만 합치는 게 아니라 두 개 이상의 복수의 솔리드 바디들을 합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 편집을 했으니 합치기 1을 피처 편집으로 다시 갑니다. 자, 이랬을 때 어느 솔리드 바디가 더 합쳐져야 됩니까? 최초에 있던 보수 돌출 원하고 패턴 원하고 다 합쳐졌네. 참 아닌데. 보수 돌출 원하고 패턴하고 합쳐졌네. 아, 맞아, 다 연결이 됐구나. 오케이, 쏘리. 자, 이랬을 때 솔리드 바디를 보면은 어떤 거하고 어떤 거만 남아 있습니까? 블로운 피처하고 내가 역설계로 만든 피처들하고 요 두 덩어리만 남아 있는 거죠. 여기까지 오셨으면 잘 됐고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형상을 만들 건데, 솔리드 바디 창에서 블로운 피처를 지금까지는 숨기게 해 놓은 상황이었죠. 요건 눈동자 아이콘 눌러 가지고 표시로 바꿔줄게요. 보이기로 바꿔줄게요. 자, 이렇게 켜니까 요런 형상이 더 추가됐는데, 톱니 이빨이 있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만들어 왔고, 여기 마운팅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이거는 아주 중요도가 높은 거 아니니까 우선 기어부터 더 보려고 합니다. 기어는 역설계로 할 필요 없이 툴박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꺼내다가 솔리드 바디를 여기에 불러와서 합칠 거예요. 요것도 또 어려운 방식인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솔리드웍스에서 이렇게 기어를 만들 수가 있는데, 툴박스 라이브러리에서 기어를 만들 수 있는데, 편기어를 만들어서 이 파트 창으로 만든 기어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기어의 이수를 알아둬야 됩니다. 이빨의 개수. 세로 보면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이상하게도 이거 15개로 이수를 갖네요. 그리고 얘의 모듈은 우리가 지금 몰라요. 모듈은 얼마인지 몰라요. 모듈은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모듈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식이 있어요. 즉 P1 지름은 모듈 곱하기 이수라는 스포기어를 작도해 본 사람들은 누구나 이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공식인데요. 스포기어의 공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필기책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한번 메모장으로 제가 좀 띄워놓고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오늘 처음 보는 거라서 한번 여러분이 메모하실 시간을 좀 드릴게요. M은 모듈이라고 이야기하는 용어예요. M은 모듈이라고 하고, Z는 기어의 이빨 개수, 그래서 이수라고 호칭합니다. PCD는 피치1 지름이라 이야기되는 거고요. PCD는 피치 서클 디아메타, 요거의 이니셜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치1 지름을 구하는 방식은 요런 관계식에 의해서 피치1 지름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모듈과 이수를 곱하면 PCD, 피치1 지름을 찾을 수 있다. 요렇게 우리는 알고 갑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이 높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높이는 모듈에다가 2.25를 곱하면 2의 높이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끄던 지름은 모듈 곱하기 2 한 것을 피치1 지름하고 더해주면 이끄던 지름이 나온다, 요렇게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필기책에서 스포기어의 이야기를 좀 찾아놨는데요. 기어의 도시법이라고 해가지고, 도시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려서 지시하는 방법을 도시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랬을 때 우리는 과제도면에서 보고 있던 기어가 사실은 요런 식으로 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어를 요런 식으로 그리는 방식이었어요. 이거는 축방향에서 보았기 때문에 측면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축의 직각방향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정면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동력 전달 장치 11번 같은 경우, 사진이 잠깐만요. 자, 요것이 우리가 봤던 동력 전달 장치 11번 과제 도면인데, 동력 전달 장치 11번의 요 영상만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걸 스포기어, 편기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스포기어의 이빨은 반드시 축의 직각방향, 정면도로 도시할 때 피치1 지름을 나타내는 중심선은 도시하고, 이 뿌리에서부터 요렇게는 해칭을 넣게, 그렇게 약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뭐가 써 있나요? 모듈이 2다.
이수가 43개다. 요런 게 표시가 되어 있던 거죠. 그죠? 요런 게 어느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모듈과 이수 요렇게 호칭 짓는 거 메모장으로 띄워드린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M2라고 썼을 때 모듈이 2구나. Z43으로 써 있을 때 이빨의 개수가 43개구나 라고 알아본다는 겁니다. 기어의 경우는 과제 도면에서 기어의 경우는 반드시 모듈과 이수를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기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해칭선이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기어의 이 뿌리선까지만 해칭선이 들어가 있죠. 축의 직각 방향으로 쳐다봤을 때 반드시 이렇게 제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제도의 규칙이에요. 그러고 밑에 그림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 기어의 이빨과 이빨이 서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맞물리는데 피치점에서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피치원 지름을 약식으로 이렇게 제도할 때도 피치원 지름을 탄젠트하게 접하게 그려줘야 돼요. 탄젠트 접하게 그려줘야 돼요. 자, 그것이 과제 도면을 가지고 이해하는 부분이었고, 피치1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 그림을 가지고 자세히 좀 살펴보면 여기가 위에 기어하고 이렇게 점으로 만나는 지점이죠. 그죠? 위에서 내려오는 기어하고 아래에서 올라간 기어의 이빨하고 이렇게 점으로 접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왜 얘를 피치라고 하느냐? 이런 도형이 반복 되풀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피치라고 표현을 하고 그 반복 되풀이 되는 지점을 이어봤더니 가상의 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피치1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용어가 이해되셨나요? 그랬을 때 우리는 모듈하고 이수만 알고 있으면 이 피치1 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퍼기의 공식으로 사실 이런 관계식들 중에 피치1 지름 여기서는 D라고 써놨지만 저는 이걸 PCD라고 흔히 많이 이렇게 쓰니까 PCD라고 환산해서 써놨는데 피치1 지름 D는 모듈 곱하기 이수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써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만든 공식이 아니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공식입니다. 그 외에 이 높이 같은 경우도 모듈 곱하기 2.25 크거나 같다. 이렇게는 해놨습니다. 거기서 같다를 차용해서 쓰는 셈이죠. 다 요런 공식에서 제가 필요한 것만 메모해서 써 놓은 겁니다. 제도할 때 필요한 것만 이렇게 빼서 써 놓은 겁니다. 아이고, 배경 이야기하기 힘드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앞서 제가 설명할 때 요 기어의 이빨 개수를 여기서부터 하나씩 세려 가지고 이빨의 개수를 아까 몇 개로 세렸나요? 15개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모듈은 몰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만일에 이 모듈이 1일 경우 이거하고 비슷한가 한번 측정을 해 보려고 해요. 또는 이 끝원 지름을 모듈 1이었을 때 비슷한 값이 나올까 생각해 볼 겁니다. 왜 모듈을 1로 가정하고 살펴볼까요? 1 곱하기 1로 하면은 15잖아요.
그죠? 확인하기 편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저만 잠깐 보여드릴 테니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치,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들어왔고요. 여기다 원을 그리는데 원점에 맞춰서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PCD가 피치원 지름이 15인가 봅니다. 원이 작죠? 피치원 지름이라면, 방금 전 봤던 그림이라면 이빨 사이를, 이 끝과 이 뿌리 사이를 지나는 원이 돼야 되는데 15파이 원을 그렸더니 그렇지는 않네요. 즉 이거는 피치원 지름 15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모듈이 1일 때였죠. 그죠? 그러면 이 가정이 틀렸으니까 모듈이 2이고 이수가 15일 때로 가정을 해서 생각해 봅시다. 모듈 곱하기 이수, 즉 2 곱하기 1호 하면은 30이죠. 그죠? 이 원의 지름을 30으로 바꿨을 때 여기쯤을 지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해볼게요. 30. 딱 맞네. 그죠? 요렇게 공식을 알아야 역설계할 때, 요런 기여의 부분을 역설계할 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 이수는 15개이고 찾아낸 거 모듈이 2일 때 요 둘을 곱하니 30, PCD가 30 요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빨 이 끝과 이 뿌리 사이를 지나는 이런 피치원 지름이 맞게 나오더라. 그럼 우리가 솔리드웍스에서 툴박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기어 파트 파일을 만들 준비가 됐어요. 필요한 조건을 찾았어요.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어디 갔노? 스케치 종료해 놓고 역시 눈으로 잠깐 보시는데, 제가 측정 기능을 이용해서 이 모면 너비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자, 요 측면에서 측면까지, 요 측면에서 요 이빨의 측면까지를 측정한 셈인데, 요거를 재보니까 13.9999 요렇게 나와요. 즉 이거 정수로 바꿔서 모면 너비는 14로 봐야 되겠군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같이 합니다. 일단 솔리드 바디 중에 블로운 피처는 잠깐 감출게요. 이제 볼 건 다 봤으니까. 넌 필요 없으니까 이제 꺼져. 그죠? 넌 숨어 있어 좀. 그죠? 이렇게 감춰 놓고, 자, 툴박스 라이브러리 갑니다. 어디 있나요? 그래픽 창 우측에 보면은 책 3개가 겹쳐 있는 아이콘 있죠? 요게 라이브러리 기능이죠? 그죠? 요거 눌러서 또 뭘 찾아요? 볼트 모양 아이콘으로 생긴 거 있죠? 요게 툴박스죠? 툴박스 라이브러리 열어서 어디로 갑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JIS로 갑니다. 왜 JIS로 갈까요?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미국인들이 하필이면 일본 애들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건 여담입니다. JIS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기어 폴더로 갑니다. 기어 폴더로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평기어 있죠? 평기어. 물론 KS에도 이렇게 기어를 찾아올 수 있는데 평기어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처럼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JIS로 오는데 JIS라고 해서 우리 규격하고 다르냐? 다르지는 않으니 그냥 쓸 수 있습니다. 자, 평기어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파트 작성 갑니다. 마우스 우클릭해서 파트 작성 찾으셨죠? 네. 파트 작성 갔을 때 속성창, 파트 작성 속성창 여기에다 뭐라고 입력을 해야 되냐면요. 모듈은 2이고 이수는 15개고 압력각은 20이고 모면 너비가 14 허브 유형은 A형이고 축호칭 지름은 0.8 일단 요렇게 해두세요. 모듈은 2 이수는 15개 압력각은 그냥 놔두시고 모면 너비는 14 허브 유형은 A 호칭 지름 축 호칭 지름은 0.8 요렇게 놔두세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부품 설정 속성창 보시면 부품 설정에 보시면 확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픽 창 우측 상단에도 확인 버튼 있고요. 확인 버튼 누르면 기어가 사라질 거예요. 창이 가려지는 것 뿐이죠. 그죠? 자, 확인 버튼 눌렀습니다. 내가 보고 있던 기어가 어디 갔지? 가려져 있는 것 뿐이에요. 왜? 솔리드웍스 창이 창 모드이기 때문에 이 GT6 타이밍 벨트 분리 이 창 밑에 얘가 가려져 있는 겁니다. 컨트롤 탭 누르면 창 전환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을 전환해서 다시 요 놈을 찾았고요. 찾았고 여기에서는 여러분 반드시 뭘 해 주셔야 될까요? 요런 거 만들 때 반드시 뭐 해줘야 됩니까? 제일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뭡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반드시 하셔야 되죠. 당구장 표시 3개. 요거 반드시 해주세요. 저는 기왕이면은 이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그 경로를 하나 잡아 놓겠습니다. 어제는 경로를 안 잡아 놨는데 이게 나중에 두고두고 불편할 것 같아요. 내 이름 폴더에 이름 폴더 안에다가 그 제네레이터 한글로 갈게요. 발전기 수동 발전기라고 폴더명을 만들고 그 다음에 JS는 꺼져 스포기어 EM15T 이름 폴더 안에 수동 발전기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앞뒤로 여러 글씨들이 있는데 앞뒤의 것들 다 지우고 스포기어 EM15T 요렇게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러고 저장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 컨피그레이션 매니저도 한번 건듭시다. 그 다음 단계로 중요한 게 뭐였어요?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요거에서 설정 추가하기죠. 컨피그레이션 매니저 탭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파트명에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설정 추가. 여러분 이니셜을 넣어주세요. 회사였다면 회사 이니셜을 넣어서 많이 쓰겠지만 자, 이렇게 이니셜이 만들어졌으면 JIS 설정은
JIS 설정은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할 수 있나요?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읽기 전용 속성에서 설정 추가까지 마저 하면은 읽기 전용 속성에서 얘가 쓰기 전용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럼 이 파일은 이제 안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수동 발전기 폴더 안에 들어가 있었죠. 그죠? 이번에는 경로를 맞추기 위해서 컨트롤 탭 눌러 가지고 타이밍 벨트 파트로 와서 타이밍 벨트 이 파트도 어디에다 저장한다? 이름 폴더에 수동 발전기 폴더에다가 저장할게요. 요것도 동일 경로가 되도록 다시 저장을 해 줄게요. 여기에다가 저장. 자, 그러면 요거 저장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준비해 온 게 뭐냐면 이 기어를 가져가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타이밍 벨트 풀리 창에다가 가져가려고 준비한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손질해 가지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손질하려고 합니다. 아니, 안 되겠다. 손질해 봐야 붙일 때 좀 문제가 생기겠구나. 요거를 그냥 이제 가져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 창은 닫아주고. 자, 풀리 창에서 풀다운 메뉴 삽입으로 가서 파트 삽입을 찾아줍니다. 현재 열려져 있는 파트에다가 다른 파트를 삽입할 수가 있어요. 솔리드 바디로. 이 속성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선택하셔야 되는 게 솔리드 바디 요 항목을 가져온다. 그리고 평면 가져온다. 그리고 이동 슬래시 복사 블라블라블라블라 요거 체크를 해준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삽입에서 파트 찾으셨나요? 네. 파트 삽입보다 그냥 파트였죠. 쏘리. 풀다운 메뉴 삽입에서 파트 요렇게 선택하니 얘가 같은 경로에 맞췄었기 때문에 다시 찾아가 볼게요. 저는 이게 아직 안 풀려서 그런데. 수동 발전기. 스포기어 EM15T 파트 있죠? 네, 요거를 열게 해줍니다. 자, 어느 거 체크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솔리드 바디하고 평면하고 요런 거 체크해 주셔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파트 찾기 항목에 이동 복사 피처가 있는 파트 찾기 요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 체크하셨나요? 네, 확인. 파생된 파트 제작에 사용된 템플릿 베이스 파트와 다른 측정 단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생된 파트의 측정 단위를 변경하겠습니까? 이거 아니요로 가도 되겠는데. 네, 그냥 얘로 갑시다. 얘로 갑시다. 단위는 우리가 조절해서 다시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니까. 자, 요렇게 불러왔더니 어라? 내가 만든 스포기어 모듈 2에 일수 15개짜리가 풀리에 묻혀 있죠. 그리고 지금 파트 찾기라는 속성창이 이렇게 열렸는데 마치
어셈블리에서 부품과 부품을 메이트 하던 때 봤던 것처럼 메이트라는 속성들이 다 열려 있나요? 혹시 아니신 분들은 어느 거를 누르시냐면 밑에 이렇게 되어 있었던 분들이라면 구속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메이트 상태처럼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전환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요, 디자인 트리를 그래픽 창에서 열어 주시고 풀리에 우측면 평면이 있죠. 그죠? 풀리에 우측면 평면이 있고 스포기어의 트리를 열고 플레인 1을 한번 마우스 커서로 대서 확인해 보세요. 방향이 비슷할 겁니다. 플레인 1이 이 방향 안 했네. 쏘리. 플레인 3이 맞겠네요. 플레인 3 요거하고 아까 우측면 평면이라고 그랬죠? 풀리의 우측면 평면 그리고 스포기어 EM15T의 플레인 3하고 방향성이 서로 같을 겁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근데 방향성은 같은데 요거를 쓰면 안 되겠다. 여기 지금 내가 놓칠 뻔했네요. 자, 요거에서 불러온 기어에서 이걸 바로 하면 안 되겠고, 제가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면 요거 찾으셨나요? 예, 불러온 기어의 이뿌리 면입니다. 기어의 이빨의 이뿌리 면입니다. 요게 원통의 일부 면이에요. 요 면을 클릭하시고 풀리에서 여기 보수돌출 1에 원통 면이 이렇게 얍실하게 있죠? 이 두 원통 면을 선택해서는 어떤 메이트로 갈 것이냐? 자동으로 동심으로 뜨나요? 네, 동심으로 뜨셨으면 잘 됐고요. 메이트 맞춤은 굳이 뒤집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메이트 할 두 원통 면을 선택하고 동심으로 찾았다면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단계를 선택하는 상황이죠. 여기에서 나는 뭡니까? 이게 어셈블리처럼 그렇게 안 돼서 좀 불편한데, 좀 어렵더라도 요 면을 선택해 볼게요. 불러온 기어의 작은 면 있죠? 작은 기어의 이 측면 있죠? 찾으셨죠? 네. 요 면을 클릭하고 풀리에 요 면을 클릭해서 이거를 일치로 가는데 메이트 맞춤을 뒤집어서 이 기어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바꿀 거예요. 기어가 뒤집어져서 맞춰지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클릭하고 저도 이렇게 클릭해 놨어요. 현재는 기어가 묻혀서 들어갔습니다만 어느 걸 누르라고 했어요? 메이트 맞춤을 이거 반대 맞춤으로 뒤집기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요거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어가 아직 안 보이죠. 참, 기어가 이렇게 된 게 실시간으로 안 보이죠. 추가 버튼을 일단 눌러주세요. 이게 또 바로 안 뒤집히네. 이거 앞서 동심할 때 한번 해볼 걸 그랬는데, 일단 추가 버튼 누릅시다. 이따가 요거 조절하면은 뒤집어질 겁니다. 추가 버튼 일단 누르시고요. 이거 그냥 삭제하시고
선택 취소. 둘 다 삭제하고, 내려가 보시면 요 동심이 있을 겁니다. 그죠? 메이트 창에 동심이라는 게 있을 건데, 요거에서 메이트 맞춤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요거 다른 메이트 맞춤으로 뒤집어 볼게요. 그랬더니 요쪽으로 돼 버렸고, 요렇게 일단 동심으로 얘를 추가 버튼 다시 누르세요. 자, 요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 측면이 제대로 보입니다. 기어가 이쪽으로 완전히 튀어나왔죠. 저처럼 이렇게 완전히 튀어나왔나요? 그럼 요 면하고 화면을 돌려서 풀리의 요 면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나요? 요 상태에서 면과 면의 일치로 추가 버튼 누르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잘 면과 면이 일치가 돼서 요거 안심하고 추가 눌렀고요, 저도. 자, 그런데 요 상태에서 얘네들이 회전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큰 풀리 파일의 우측면, 최초에 이야기하던 거로 다시 왔습니다. 풀리의 우측면을 선택하시고 기어 쪽에서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평면을 찾아보니까 플레인 1이 있네요. 풀리 거는 우측면이고 작은 불러온 기어에서는 플레인 1입니다. 이 두 개를 일치 조건으로 붙일 거예요. 메이트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 됐어요.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닫습니다. 오케이? 성기씨 다 됐어요? 기어 처음엔 3이라고 하는데요? 1. 기어의 플레인 1하고 풀리의 우측면하고예요. 플레인 1하고 풀리에는 우측면이고 기어에서는 1번 플레인 1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됐으면 그래픽 창에서 보니까 정신없죠. 가져온 피처에서 트리를 열어볼게요. 가져온 파트에서 트리를 여는데 창이 좀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스포기어 EM15T에서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평면도 트리를 열어서 다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 아이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보이기 상태예요. 그래서 이 평면을 선택하고 숨기기로 하나씩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이 평면의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파트 창을 처음 열었을 때 우리가 스케치 들어가는 이런 정면 평면도 사실은 솔리드웍스 기본값에 정면, 윗면, 우측면 이런 평면의 디스플레이들은 다 꺼져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죠? 평면, 기준 평면 디스플레이는 켜고 끄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요 솔리드 바디가 하나 있고 요 솔리드 바디가 하나 있고 불러온 피처도 있지만 얘는 숨긴 상태죠. 그죠? 이거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합치기를 이용해서 합치기 피처 명령을 이용해서 두 개의 솔리드 바디를 하나로 또 붙일 거예요. 두 개의 솔리드 바디를 하나로 붙입니다. 피처 명령 합치기 요거 가서 작업 유형은 추가 요 솔리드 바디와 요 솔리드 바디
합치기 솔리드 바디하고 스포기어 블라블라 바디하고 이 두 개를 합치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네, 확인. 그러면 디자인 트리에서 열어봤을 때 디자인 트리에서 불러온 피처는 숨겨져 있고 합치기 2가 켜져 있죠? 네. 자, 불러온 피처를 저만 잠깐 켤게요. 여러분은 이거 좀 또 램을 잡아먹어서 화면이 좀 불편할 거예요. 자, 이 불러온 피처를 디스플레이 켜니까 이 기어가 회전된 게 원본하고 좀 틀어져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빨의 개수나 모면 너비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원본하고 똑같은 기어가 이렇게 얹혀진 겁니다. 그죠? 육안으로 보시면 어떠세요? 똑같은 거 같죠? 원래 있던 거하고 우리가 불러온 기어하고 똑같은 거 같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면 잘 성공을 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원본에서는 요 기어까지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구멍을 뚫어 줬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른 걸로 갈 겁니다. 다른 걸로 갈 거라서 자, 솔리드 바디에서 요거 하지 말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디자인 트리에서 불러온 피처라는 피처 이름 찾으셨나요? STL 파일 원본을 이제 삭제할 거예요. 어디에서? 디자인 트리에서 불러온 피처 1을 클릭하고 델리트 키 누르겠습니다. 자, 디자인 트리에서 불러온 피처 요거 클릭한 상태에서 델리트 키 누르면 지우기 재확인 창이 뜨는데 종속된 것이 리스트에 뜨셨나요? 없죠? 네, 그럼 잘 따라오신 거예요? 우리가 불러온 피처에 모서리를 참조하거나 그런 것들을 없앴기 때문에 디자인 트리에서 불러온 피처를 선택하고 델리트 키 눌러도 이제 안심하고 지워도 우리가 작업한 것만 남고 불러온 피처는 싹 없어졌습니다. 이때 잽싸게 세이브. 잘 되셨죠? 네. 요거 하다가 쉬는 시간 지나는지도 몰랐네요. 앞 시간까지 우리가 만든 게 요거를 이제 구현하려고 만들던 중이었는데요. 어느 부품이었냐면 여기 부품을 이제 만들던 중이었어요. 여기 부품을 만들던 중이었는데 여기 뭐가 감겨 있나요? 여기 검은색으로 이렇게 감겨 있는 게 뭐예요? 이게 타이밍 벨트예요. 이 타이밍 벨트를 감는 풀리였어요. 풀리. 근데 이 풀리가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작동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기어 이빨이 있기 때문에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어 축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원래 그 핸들을 돌렸을 때 이 기어가 돌 때 이 기어도 같이 돌겠죠. 그러면은 회전력이 발생할 때 이 이빨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 벨트를 감아서 모터에다가 힘을 전달해 주는 구조예요. 이렇게 모터에다가 힘을 전달해 주는 구조예요. 이거 거꾸로 이야기하네. 왜냐? 원래는 어떻습니까? 모터에다가 전기선을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선을 연결해 가지고 이게 3V나 6V나 이렇게 전기선을 연결하면 이 모터 축이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네가 동력을 전달받는 구조였는데 이거를 거꾸로 가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이 이 핸들을 이렇게 돌렸을 때 기어가 돌고 해가지고 이 풀리도 돌아서 모터 축을 돌리게 되면 모터에 뭐가 감겨 있나요? 코일이 감겨 있어요. 구리선이 감겨 있어서 구리선들이 감겨 있어서 얘들이 돌면은
회전력이 발생하면 이게 전기로 발생하게 되는 그런 발전기 구조인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어의 이빨의 개수들이 다 다르죠. 이빨의 개수들이 다른 건 뭐냐면은 사람이 손으로 잡고 이 핸들을 돌리면 작은 힘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이 축이 한 바퀴 돌 때 물려있는 요 기어는 빨리 돌겠죠. 즉 적은 힘으로 얘를 돌렸을 때 얘가 빨리 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전달돼서 여기에서 더 적은 힘으로 더 빨리 돌게, 갑절로 회전비가 쭉쭉 늘어나 가지고 얘가 5 정도 돌아간다면 여기까지는 25가 돌아가고 여기까지는 625 이렇게 배가 돌아가게 회전 속도가 확 늘어나게 하는 거예요. 발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발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연락에 힘만 들여가지고 돌리면 너무 죽어나요. 그래서 기어의 회전비를 이용해서 사람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는 저속으로 돌리더라도 끝에 가서는 종말에서는 이렇게 625회전이 되도록 이렇게 막 하는 회전수를 확 높여주면은 모터의 실질적으로 회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전력이 충분히 발생하게 한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건 뭡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거가 1대 5였다면은 5배였잖아요. 갑절이 되도록 또 이 수를 조절하면은 5, 25, 25배가 되죠. 그리고 또 갑절이 되면은 25 곱하기 또 25가 되죠. 625배 회전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핸들로 돌렸을 때는 5배의 회전비가 발생한다. 그것이 갑절 돼 가지고 625배로 회전 속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RPM을 높여 가지고 모터의 회전수가 빨리 회전되게 이렇게 해주는 것으로 발전이 쉽게 가게 하는 의도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서 코일을 일일이 감고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또 감고. 참. 우리는 이런 것까지는 안 하고 그냥 DC 모터를 사다가 컨버터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어때요? 끝에 가서 엄청나게 빨리 돌죠. 엄청 빨리 돌죠. 모터 쪽으로 갈 때는 엄청 빨리 돌아서 테스터기를 연결했었는데 테스터기에서 이렇게 전압이 3V 이상이 발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구조를 가기 위해서 이 모델을 참조하는데, 이 모델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이 사람이 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타이밍 벨트 풀리하고 스포기어하고 합친 부품이었어요. 이걸 합친 부품이었는데, 요 양반이 올려놓은 거에 STL 파일, 요 원본을 싱기버스 링크를 걸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다가 파트 파일 요거 약간 제가 변형해 놓은 거고, 요거를 방금 전 시간까지 요렇게 역설계에서 온 겁니다. 역설계에서 왔는데 요 상태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요걸로는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왜요? 타이밍 벨트를 여기다가 감았을 때 이 벨트가 이쪽으로 벗겨질 위험이 있죠. 그죠? 그래서 타이밍 벨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살을 더 붙여서, 이런 식으로 살을 더 붙여서 이탈하지 못하는 커버를 만드는 셈이에요. 이 영상에서도 그런 설명을 하는 셈인데, 여기에 홈이 나 있죠. 이렇게 홈이 나 있죠.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원판 형식으로 요런 거를 이 홈에 딱 맞추는 구조로 이 사람도 설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왜 나눠서 설계를 했을까요?
나눠서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프린터기의 베드 정렬을 이렇게 맞춰 가지고 출력할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는 서포트가 필요 없죠? 그죠? 그런데 벨트가 벗겨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여기 모델링에다가 이렇게 살을 커버를 씌운 상태로 설계하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것처럼 이런 서포트가 필요한 거죠. 그죠? 물론 이 반지름 방향으로 요 간격이 좁아서 서포트를 안 써도 출력은 되기는 해요. 출력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 이 날개가 어떻게 출력이 되냐면 이렇게 무너지면서 출력이 돼 버려요.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조립하는 구조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면을 스케치 면으로 잡고 그 원판을 얹을 수 있도록 돌기 형상의 둘레를 추가할게요. 스케치 들어와서 면에 수직 보기 했습니다. 원을 하나 그릴게요. 원점에다가 중점을 맞춰 놓고, 원의 중점을 맞춰 놓고 이렇게 두 번째 점 클릭해서 원을 그렸어요. 여기서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치수를 지정하면서 갑니다. 요거 60 정도로 놔둬 볼까요? 60. 지름 60으로 가고, 요거는 제가 잽싸게 좀 가볼게요. 여기쯤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요거에서 요거의 간격은 한 10 정도가 되는 게 넉넉하지. 10 정도가 되는 게 넉넉하고, 요거하고 요 서클하고는 동일 원으로 잠시 맞춰 놓고, 그러면은 자, 두 번째 원을 그릴 건데요. 이 두 번째 원은 72파이로 잡을게요. 72파이로 잡을게요. 자, 다시 원을 그리는데 중점은 똑같이 동심으로 잡고요. 요 지름은 72파이 요렇게 잡습니다. 72파이로 막상 맞추니까 요 사이가 쓸데없이 간격의 폭이 좀 쓸데없이 큰데 6mm 요거는 어떻게 조절할까? 요거를 4mm 정도로 가는 게 낫겠고, 요게 접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 70으로 조절할까? 68 정도로 잡을게요. 자, 첫 번째 원의 지름은 60파이였고 두 번째 원은 68, 이렇게 해서 이 원과 원의 간격을 4mm가 되도록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72에서 68이니까 요 간격은 충분히 나올 겁니다. 요 간격은 충분히 나와서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8.5가 되네. 8.5가 아니고 동심이니까 서클을 다시 그려서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여기 거는 12mm라 가지고 요 간격은 12mm라 가지고 바깥지름 요거하고 맞춰서 요런 식으로 T 형식으로 생긴 원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조립할 거예요. 그랬을 때 12mm 정도 넣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충분하게 접촉하는 면적도 충분하고, 그래서 이거 12mm 정도로 가고, 그리고 안쪽에 있는 원이 60이었을 때 바깥에 있는 원이 68이고 그랬을 때 요 사이 간격은 4mm라서 3D 프린터에서 출력할 때에도 쉘 두께도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요거 정도면 적당하겠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돌출 보스 베이스를 이제 할 거예요. 아이, 다 풀렸네 또. 또 이게 그새 풀렸네. 제 거는 이거 막 테스트 하느라 만져가지고 풀렸는데, 여러분은 다 완전 정의 상태죠? 네. 자, 이거 돌출 보스 베이스 하는데 요 앞에 방향으로 튀어나오는 블라인드 값은 2mm 정도로 튀어나오게 해주겠습니다. 이제 원본하고 신경 안 쓰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까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도 돼요. 돌출 보스 베이스 2mm 갑니다. 자, 요러면은 요거에서 아직 이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지름의 축을 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본에서는 요거 8파이짜리 쇠로 된 축을 이 사람이 깎아서 조립해서 끼워 넣는 식으로 갔는데, 제가 교실에 갖고 있는 거는 5파이짜리 쇠봉도 있고 6파이짜리 쇠봉도 있는데 아직 어느 고로 갈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 구멍은 아직 뚫지 않을게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 풀리에 대해서 일단 만들었고, 이 파트는 최종적으로 세이브입니다. 최종적으로 세이브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메모하고 가야 될 거는 요 면에 접해서 링처럼 덮개로 씌우는 거를 만든다고 했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메모해 놓고 가야 될 거는 뭡니까? 그 링의 내경은 68이고 외경은 풀리의 바깥지름 92처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68과 92 파이를 잘 기억해 주세요. 68과 92 파이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세 파트 갑니다. 자, 정면 평면에 스케치 오는데,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가는데 서클을 바로 그릴게요. 서클 첫 번째 서클은 68로 가고, 그 다음에 서클의 지름이 얼마였다 했죠? 9이라고 했죠? 그죠? 오징어 구이가 먹고 싶네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출력 시에 요게 그대로 나오느냐 문제예요. 자, 방금 전에 우리가 보고 있던 풀리 화면으로 저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3D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 요거의 외경이 정확하게 68로 출력이 될까요? 아닙니다. 약간 더 큰 지름으로 출력이 돼요. 오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력 시에 오차가 있어요. 반지름 방향으로 한 0.2 정도가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스케치해 놓은 68은 커져야 될까요? 작아야 될까요? 커져야 돼요. 그죠? 요 안에 출력물이 들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68보다 지름을 더 키우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공차를 그렇게 크게 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68점, 68.6이나 요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안에 출력물 68.2나 68.4나 이런 지름값으로 출력이 된다 하더라도 얘가 더 크게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얘에서도 출력 시 오차가 발생하지만 그래도 조립할 때는 거의 꽉 끼워져 들어가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내경을 68.6이라고 했죠? 68.6으로 잡습니다. 쌤, 그러면 여기 풀리에 조립되는 여기도 지름을 더 작게 조절해야 되나요? 둘 중에 하나만 조절하세요. 축의 지름을 그대로 놔뒀다면 그것을 끼워 넣는 이 구멍을 더 키우던가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조립공차를 생각해서 조절하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 얘를 돌출 보스 베이스 가는데 아까 그 풀리 쪽에서 2mm 두께로 돌출했었죠. 그거하고 딱 맞춰지게 요것도 2mm로 블라인드 형태 깊이를 2mm로 맞출게요. 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파트 파일을 저장할 건데 어느 폴더에? 수동 발전기 폴더에 저장하는데 얘는 풀리 PULLEY 마운트링 요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장을 해줘야 이게 어느 파트인지 구분할 수 있죠. 자, 요렇게 얘는 저장을 해 놓고요. 자,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방금 우리가 만든 게 이렇게 링을 씌우는 거였어요. 링을 조립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순간 접촉계를 여기다가 흘려 넣는 식으로 이 사람은 했는데 그러지는 않고 다른 방식을 쓰긴 하겠습니다. 요거를 좀 링을 조절하긴 할 건데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기어를 이제 조립을 할 생각을 할 겁니다. 요거 풀리였고 요게 기어예요. 기어인데 이거는 안쪽에 기어는 15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고 아직 제가 이거를 세리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은 회전비를 몇으로 갔을지 이거 이빨을 세려봐야 돼요. 세려봐야 되는데 이빨 개수까지는 아직 안 세려봤고 요거를 다음에 또 만들어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하던 것 중에 제가 또 아차 까먹었다 싶었던 게 하나 있는데 링 파일은 열려 있죠. 요 링 파일에서 아까 이 사람이 그 뭡니까? 본드로 그 링하고 풀리를 조립해 놓고 본드로 붙이는데 벨트가 감길 여기쯤에다 본드를 그 순간 접착제를 흘려놓고 하더라고요. 요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떤 식으로 요렇게 흘려놓는 게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렇게 마운팅 되는 틈이 있는 셈이죠. 이 틈을 좀 더 요렇게 홈을 더 추가해 주는 거예요. 본드를 흘려 놓을 수 있는 틈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겠죠. 요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해 보려고 해요. 자, 링 파일은 열려 있으시면 뭐 정면 평면 뭐 선택하고 스케치 그냥 갈게요. 또 쉬는 시간이네. 지났네 또.
또 지났는데.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쉬는 시간 때문에 잠시 끊었었는데, 여기에다가 본드 순간 접착제를 흘려 넣을 수 있는 홈을 좀 추가해 볼까 해요. 지금 현재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온 상황이죠. 정면 평면에 스케치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홈의 모양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코너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코너 사각형을 그릴 건데, 첫 번째 점을 이 모서리에다가 일치로 잡고, 두 번째 점은 여기쯤에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일치는 보지 않고 여기만 일치를 잡아서 코너 사각형을 하나 그려 놓습니다. 자, 일치 찍고 두 번째 점은 대충 클릭. 그러면 오른쪽 아래 끝점을 역시 원형 모서리에 일치로 붙여 주겠어요. 자, 이렇게 붙여 놓고, 자, 가로폭을, 선과 선의 가로폭을 그 순간 접착제를 충분히 흘려 넣을 수 있도록 홈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한 4mm 정도의 홈을 잡아줍니다. 4mm 정도의 홈을 잡아주고요. 그리고 요 높이를 찍기 위해서 두 선분을 선택해 가지고 지능형 치수로 기입할 건데, 이 홈이 너무 틈새가 또 Y방향으로 너무 높아도 안 좋아요. 그래서 요것도 한 4mm 정도, 더 낮아야 되겠다. 3mm 정도. 접착제를 흘려 넣을 수 있는 홈만 충분히 나오면 되겠다 해서 요 정도로 홈을 추가해 주고요. 여기까지 치수는 다 확인하셨죠? 자, 명령은 돌출 컷으로 갑니다. 돌출 컷으로다가 보니까 방향이 저쪽으로 가네. 이쪽으로 뒤집어 주고요. 자, 실행합니다. 자, 모양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이게 접착제만 흘려 넣을 수 있는 홈이기 때문에 요 정도면 충분하겠다. 그런데 이거를 돌아가면서 다 팔려니 귀찮아서 원형 패턴으로 가려고 하던 겁니다. 원형 패턴 네 군데만 잡아줄 거예요. 인스턴스 개수를 먼저 조절합니다. 4. 피처는 방금 전에 컷 돌출이고요. 파라메터는 원통 면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파라메터로 이 원통 면을 선택하시란 이야기고요. 모서리 아닙니다. 인스턴스 개수는 4개, 동등 간격 360도를 채우는데 컷 돌출 피처를 원형 패턴 피처로 선택하시라는 이야기. 문제 없죠? 확인.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링은 마무리 하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요렇게 된 거를 제가 어셈블리 상태에서만 좀 잠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보세요. 우리가 오늘 어떤 거를 작업했느냐 보여드리려는데, 아까 영상에서 참조한 것처럼 요런 풀리 형상을 STL 파일에서 참조해 가지고 역설계를 했고요. 요 파트를 좀 색깔을 구분 지어 놓을게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게 누르스름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출력해 가지고 3D 프린터로 또 출력하는 부품으로 풀리 마운트 링 요런 거를 하나 더 우리가 만들었고, 클릭이 안 되니? 자, 요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면하고 딱 이렇게 면으로 붙여서 어디에
이 원통끼리 서로 맞춰지게 메이트 하는 것처럼 요렇게 끼워 놓고 이 홈이 보이시죠? 이 홈에다가 순간 접착제 같은 것을 요런 홈에다가 흘려 넣을 거예요. 네 군데에 흘려 넣으면은 얘네가 잘 붙겠습니다. 잘 붙겠고, 그리고 출력할 때 서로 조립하는 공차를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런 틈새도 조금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틈새로도 좀 스며들 겁니다. 접착제가 요런 틈새로도 좀 스며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오늘 한 겁니다. 수고하셨어요.